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20대 때 여느 때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학을 나오고 저는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나왔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직장을 다녔고 너무 적응이 안 됐었어요. 사실 이 일은 잘 했었거든요. 잘했는데 쉽지가 않았죠. 내 생각과 같이. 첫 번째, 관계성이 피곤하다. 이 일에 집중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혼자 일하면서 정말 큰 장점으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신경 쓰는 것보다 이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게 너무 좋다는 거죠. 왜냐?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은,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직장 관계에서는 상하 관계도 있지만 양력 관계도 있고 수많은 관계 속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그런 관계성 때문에 일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피곤했어요. 그런 관계성까지 생각해 나가며 일을 하니까 일보다도 사람과의 대인과의 관계성에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직장 생활을 잠깐만 얘기해 드리면 저는 현재 3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고요. 저는 제가 예민한 성격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엄연한 교정은 지켜야 되고 법은 지켜야 되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길거리에 담배 피다가 침 뱉을 수 있죠. 충분히 저는 뱉는 거 그 정도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길을 가다가 보면은 쓰레기를 한 번씩 버릴 때도 있고요. 종이컵 같은 거요. 그런 경범죄를 경찰들이 찾아다니면서 다 재판하진 않죠. 당신 침 뱉는 거 내가 다 방금 봤어. 3만 원 내놔. 이런 식으로 하진 않죠. 근데 침 뱉는 건 좋은데 막 가래 소리 내면서 크악 하면서 소리 내면서 뱉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어느 날 누군가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서. 이 이야기를 하고 직장 이야기도 같이 했어요. 같이 하니까 그분이 다들 그렇게 사는 거다. 그냥 그러더니 하면서 참으면서 다들 인내하면서 그냥 참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덜컥 겁이 났었거든요. 20대 중반인가 그랬었는데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평생을 참으면서 평생을 이와 같은 참으면서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어가면서 일 외적으로 집중하면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나? 내가 지금 20대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를 써주지만 내가 40대 넘어가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50대 넘어가서 더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 수십 년이 그 직장 생활 속에서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수많은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변수가 수많이 많은데 어떻게 될까? 지금 결론부터 말씀하면 저는 나와서 청소업을 하고 있고 다른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더니 하면서 사는 삶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는 그 얘기를 듣고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참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직장을 나와 보니까 그게 내 권리가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계성이 피곤하다. 제가 혼자 일하는 이유 중 큰 이유 중 하나가 일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저는 직장을 다닐 때도 제가 일을 못 하진 않았거든요. 일을 잘 했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중소기업을 다녔고요. 직원이 5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수십억 매출을 내는 회사였거든요. 굉장히 수익성도 좋았고 괜찮았죠. 사업이. 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 자동차 상대로 대기업 상대로 거래를 하기도 하고요. 거기 대기업 회사 입장에선 하청이 되겠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일을 잘했을 때 사장님은 저를 좋아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위에 직장 상사들은 제가 잘했을 때 회의를 했을 때 사장님이 저를 칭찬해버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니들은 인제 들어온 신입보다 못하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 저희 상사분들은 제가 아무래도 티는 안 내도 안 입곱게 보겠죠. 그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도 인간관계를 잘 몰랐죠. 사회초년생이고.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어야 했냐면 제 윗사수에게 있지 않습니까? 윗사수에게 공을 돌렸어야 했어요. 왜냐? 제가 일을 잘한다고 해도 사장이 저에게 따로 챙겨주는 건 무시밖에 없었어요. 무시나 배추 이런 거, 자기 농사 짓는 농산물을 챙겨줬어요. 저희 엄마는 좋아했죠. 사실상 저한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장 상사를 챙겨줬으면, 그 공을 상사에게 돌렸으면, 제 직장 생활이 훨씬 편했겠죠. 막말로 뭐 퇴근도 훨씬 빨리 시켜줄 때도 있었을 거고, 물론 저는 직장 다닐 때 빨리 나오긴 나왔어요. 거래처 간다 하고 2, 3시에 나올 때도 있었고 한데 보통 4, 5시 넘진 않았어요. 넘진 않았는데 늦어도 5시 요 정도였는데 어쨌든 이런 관계성이 피곤하다. 내 말이 내 행동이 사장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사장은 좋아할 수 있지만 또는 내 직장 상사는 안 좋아할 수 있다. 반대로 내 직장 상사가 좋아하는 말이나 행동은 사장은 안 좋아할 수 있다. 또 회사에 사무도 있고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관계성을 하기가 오히려 대한민국은 정치를 잘해야 이게 약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일을 잘해야 올라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현재의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현재 제가 직장을 나와가지고 혼자 일하고 있는데 다른 거보다 다른 사람 관계를 신경 안 쓰고 매출에 집중할 수 있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직원을 한 명 정도는 채용할 단계쯤 됐거든요. 됐는데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채용했을 때 그 사람의 생각과 저와 분명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고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어서 지금 혼자가 너무 편하게 하는데 사실 지금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망설여지게 되는 거죠. 사실 뭐 크게 직원을 채용했을 때 제가 더 일을 늘릴 수 있을지도 고민이기도 하고요. 내가 편하려고 채용을 하려는 건지 아닌 게 그런가 싶기도 하고. 두 번째, 첫 번째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 혼자가 편하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저도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회식을 하고 싶다거나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울산 분들을 한 번씩 만나고 좀 믿어드리고 연락드리고 하려는 이유가 좀 관계성을 맺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혼자서 일하면은 되게 심심하고 막 좀 일적으로 얘기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외로움 타는 성격은 아닌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가 정말 편하다. 이게 제가 NTP인데 특히 EU 형이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밥 먹으러 갈 때도 사실 혼자가 편한 사람이고 뭘 할 때도 혼자가 편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 급식을 안 먹었거든요. 급식을 안 먹었고 밖에서 사 먹었어요. 그 이유가 줄 서기 싫어서 안 그랬거든요. 왜냐? 줄 서는 게 기다리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혼자 다니면은 대부분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혼자 다니지 않고 누군가와 같이 다니면 그 사람을 기다려야 될 때가 많고 또는 그 사람에게 맞춰야 될 때가 많고 그래가지고 저는 혼자가 너무 편한 거예요. 자, 세 번째. 혼자 하면 혼자 다 먹을 수 있다. 저는 유튜브도 그렇고요. 청소도 그렇고 다른 같이 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고 제가 다 하거든요. 제가 다 하니까 이게 장점이 뭐냐면 저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유튜브 수익도 저한테 다 오고 청소 수익도 저 혼자 다 하고 다른 사업 수익도 저한테 다 오죠. 간혹 그 유명하지 않은 매니저분들이 혼자 하는 경우 있거든요. 매니저가 아니라 연예인요. 왜 혼자 하는지 알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매니저를 두고 하면 지출이 발생하겠죠. 물론 대형 연예인 같은 경우는 자잘한 일을 매니저들이 해주면은 연예인은 그 방송에만 집중하면 수익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저는 그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 단계는 아닌데 혼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직원을 한 명 채용하면 요즘에 300 정도는 맞춰줘야 되죠. 남자 기준으로요. 300 정도 맞춰주고 거기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4대 보험료 나가죠. 세금 나가죠. 이렇게 했을 때 그 나가는 만큼 벌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아무래도 편하긴 조금은 편해질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결론부터 말하면 혼자 다니면은 혼자 다 수익을 독차지할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혼자 다니는 이유 중 하나다. 네 번째, 배신당하지 않는다. 직장을 다니면서 대한민국과 일본은 문화가 달라요. 일본 문화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일본은 A라는 식당 국수집 앞에서 바로 앞에 B라는 국수집이 똑같이 생기면 더 싸게 팔아요. B라는 국수집이 500원 더 싸게.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식당 대신 B 식당으로 많이 이동을 할 겁니다.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B 식당은 따라했다고 약간 그 안 좋게 보고 의리를 지킨다고 A라는 식당을 가는 경우가 많죠. 제 청소 같은 경우는 계단 청소 같은 경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급을 줬을 때 이게 뺏길까 이런 염려도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계약서를 쓰고 하고 해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20대 때 다녔던 중소기업 그때 제가 각서를 썼거든요. 물론 그 각서가 지금 의미가 없을 겁니다. 어떤 각서를 썼냐면 사실 사장은 그런 배신을 많이 당했던 거죠. 제가 다녔던 회사의 사장님은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 회사의 것으로 나가서 영업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쓰고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후에 알게 됐는데 사장님이 그때 60대셨어요. 60대셨는데 젊을 때 30대인가 이쯤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한번 배신을 당한 거죠. 미포조선에 물건을 납품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싹 다 뺏겨버린 거예요. 밑에 직원이 그대로 들고 나간 거예요. 물론 그 사업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영향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영향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사람을 잘 못 믿더라고요. 마찬가지 저
저도 똑같을 것 같아요. 사람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내가 월급으로 200에서 300을 받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 그 사업이 뺏어올 수 있다. 그리고 뺏어왔을 때 내가 한 600에서 700을 번다. 그러면 저는 사장을 배신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사람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막상 내 수익이 100만 원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혼자 일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게 말을 거창하게 해서 굳이 배신이라고 적었지만 배신까지 아니고 청소업이나 그런 거를 그냥 빼가는 거죠. 아이디어나 뭐 그런 것만. 어쨌든 혼자 일하면 그런 거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제가 20대 때 직장이나 학원이나 이런 걸 다니면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따라 할 수가 없죠. 왜 대기업이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독주를 하느냐? 자동차에는 수만 가지 부품이 들어가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들어가 보면 안에 용광로가 있어요. 알루미늄을 녹여서 그 사출을 해가지고 엔진을 만들거든요. 그런 거를 중소기업에서 따라할 수가 없죠. 웬만한 기업에서는 따라할 수가 없죠. 공장이 몇 개고 어마어마한데 그 정도 되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 특히 개인이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따라하는 문화가 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식당 같은 경우는 국수집이 잘 되면은 옆에 국수집이 또 생기고 그 옆에 또 생기고 해서 국수 거리가 형성이 돼버려요. 마찬가지 찻집이 잘 되면 그 찻집 옆에 또 전통 찻집이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요. 울산의 태화강의 먹거리 단지에 보면은 굉장히 쌍화차로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그 옆에 다양한 찻집들이 비슷하게 또 생겨났거든요. 마찬가지. 일반 요식업이 왜 그 피 터지는 전쟁이냐면 그런 게 한 몫을 한다고 봅니다. 탕후루도 마찬가지고 바로 옆에 생기기도 하죠. 저는 1인으로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런 혜택이 이런 걸 당하지 않는다. 이거를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자, 다섯 번째.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배가 커지기 때문에 그 배의 방향을 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는 혼자 일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사업이 아니다 싶을 때 빠르게 방향을 틀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직장을 나오고 나서 여러 사업을 했었거든요. 빠르게 틀었어요. 아니다 싶을 땐 빠르게 건너뛰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매트리스 청소로 들어오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계단 청소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론 매트리스 청소 했는데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두세 명만 돼도 팀 단위만 돼도 이 전환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서 일했을 때는 빠르게 일을 몰아서 하고요. 예를 들어서 3일 일할 거를 하루 만에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새벽 1~2시까지 무리하게 일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정을 본다든가 이런 게 가능해요. 혼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팀 단위 뭔가 이게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 결제까지가 하루 이틀 걸리기도 하죠. 그런 게 조직 문화에서인 단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죠. 더 좋은 의견과 안전성 예방과 그런 게 되기도 하고 다만 혼자서 사업할 때는 이런 것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장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업에 있어서요. 반면에 혼자 일하면 여기에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위에 얘기했던 거는 장점이고요. 단점을 얘기하자면 감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일을 안 해도 수익이 나한테 안 날 뿐이고 누군가 감독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일을 안 해도 큰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내 인생이 망하는 걸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주어진 일이 없을 때 상대적으로 게을러지게 되죠. 조금 있다 할까? 놀기 시작하면 저녁 늦게 자게 되고 아침 늦게 일어나게 되고 좀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오후가 돼버리고 오후에서 조금 끼적대면은 한두 시간 일하다가 뭐 또 좀 침대에 누워서 쉬게 되고 그런 식으로 게을러집니다. 저는 현재 계단 청소라는 명확한 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그나마 좀 부지런하게 하는 편인데 저도 똑같았어요. 청소를 바로 하진 않았거든요. 직장을 나오고 나서 청소를 하지 않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게을렀죠. 일단 수면 패턴이 늦게 자게 되더라고요. 저녁 늦게 밤 10시 11시 넘어서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게임을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뭐 한 번씩 하는데 게임하다가 늦게 잘 때도 있고 늦게 일어나지기도 하고 그 삶의 패턴이 좀 많이 변형이 되죠. 일해야지 하면서 일을 하루에 1시간도 안 하기도 할 때도 많고 근데 그러면서 수익은 안 난다고 툴툴거리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희 직장 다닐 때
지금 많은 분들이 다니고 있겠죠. 제 유튜브 보는 분들도. 직장을 다니면 하루 8시간을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해서 월 200에서 300, 많게는 400에서 500 가져가는데, 그런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고 돈을 가져가길 바라는 건 너무 욕심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당시에 저희 모습도 물론 똑같았고요. 그래서 혼자 일하면 단점이 요거예요. 단점이 관리 감독하고 그 자기 관리가 안 될 때가 있다. 뭔가 일이 스케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계단 청소를 하니까 계단 청소를 한다거나 뭔가 다른 회의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본인 관리가 될 겁니다. 관리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수가 있다. 특히 직장을 관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할 일이 없고 하면 이것저것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내가 힘들게 일했으니까 한 1, 2주 정도는 쉴까? 그리고 1, 2주 정도는 해외여행을 조금 가볼까? 다 좋습니다. 그렇게 즐기는 거 괜찮아요.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이 느슨해져 버려요.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는 타이트하게 작두 위에 서는 사람처럼 날이 곤두서 있어야 일을 잘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봐도 알지 않습니까? 뭔가 어디에 식당에 들어가 봐도 그 식당 분위기나 청소만 봐도 음식이 맛있을지 맛없을지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가장 위험한 게 사람이 느슨해지는 거, 게을러지는 거.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뭘 해도 안 되는 거,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누군가는 찬물로 샤워하면서 아침에 정신을 깨운다 그러는데 그거는 힘들잖아요, 사실. 저는 찬물로 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깨우는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일어나서 게을러질 것 같으면은 아싸리 그냥 청소를 나가버립니다. 머리도 안 감고 그냥 씻지도 않고 나가버려요. 어차피 계단 청소할 때 보는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청소하면 잠이 확 깨이거든요. 하고 나서 들어와서 씻고 그냥 내일 볼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조금. 그러니까 게을러지는 걸 조금 경계하는 거죠. 느슨해지는 걸 경계하는 거죠. 제가 국비 지원 사업을 안 좋아하는 이유도 제가 20대 중반에 학원 강사였거든요. 강사였는데 그때 국비반도 있었어요. 저는 국비반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일부러 국비반 같은 경우는 다 좋아요. 나라에서 지원받으면서 배우고 뭔가 배우면 좋죠. 근데 그 사람들은 수익을 안 내본 사람들이 많고 거기서 서비스를 한 달 가까이 받아버리잖아요. 사람이 거기에 적응이 돼버려요. 느슨해지더라는 거죠. 제가 국비 받은 친구들을 많이 알거든요. 왜냐? 제가 그 당시 학원이고 옆에 막 대화하면서 학원생들을 많이 알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같이 느슨해져가지고 수익을 못 내더라는 거죠. 반면에 직장 생활을 타이트하게 했던 사람이 뭔가 여행도 안 가고 뭔가 좀 쉬는 시간도 없이 바로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사업에 집중했을 때 그때 저는 잘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도 물불 안 가렸어요. 당장 매트리스 수익이 안 났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당장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당장 움직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뛰었어요. 알게 그냥 뭐 이것저것 계산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날이 곤두서 있어야 사업이 잘 되지 않나.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혼자 일을 했을 때 단점이 회식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뭔가 제가 술자리를 즐기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그닥 즐기진 않아요. 그닥 즐기진 않은데 하루 종일 혼자 일하고 있다 보면은 가끔 좀 심심할 때가 있긴 있어요. 이게 외롭다는 표현보다는 좀 심심하다는 게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그럴 때가 있고 요거는 특히 제 유형이 INTP고 MBTI 이 유형이 16가지 중에 가장 혼자 다니는 걸 선호한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느끼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를 많이 맺고 싶어 하고 일할 때 막 떠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심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게 오늘은 혼자 일하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누군가는 공감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아니다 싶은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저는 수많은 말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본인 취향에 맞는 게 또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의견일 뿐 그냥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